배배촉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난번에 윤석열은 왜 그랬을까 뭐 등등을 저희가 사실 배배촉에서 얘기를 좀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좀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을 예. 최고의 권력자가 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네. 답을 좀 찾고 싶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께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체포돼서 구치소에 있는 상황인데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진술 거부권에다가 이제 조사도 안 받겠다. 또 밥을 뭐 먹다 안 먹다 이러는데 저 지금 어떤 윤석열 심리 상태 우리 베프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정 공간적 공황 상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평생 그 공간에 갇혀 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상상도 검사를 못하고 아시다시피 24시간 감시가 되는 그러니까요. 이 감시는 사실은 자살 때문에 감시하는 거거든요. 예. 뭐 극단적 선택. 예. 그래서 이런 형태의 구금을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주도해 본 적은 있지만 자기가 그렇게 당해 본 적은 상상을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공황이 분명히 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심지어 변화가 왔죠. 왜냐하면 사실은 체포적 부심을 신청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불리해져요.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48시간이 정지돼 버리거든요. 제가 변호사라면 할 필요 없다. 안 되는 거. 왜냐하면 그냥 48시간 흘러 보내는 게 맞잖아요, 사실은. 하루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루 더 있잖아요. 그렇죠. 저녁 때까지 오늘 10시 33분까지 끝나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걸 10시에 결정을 했다고 해요. 네. 밤 10시. 그러니까 네. 자기가 거기서 있어 보니까 공포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안 된다고 해서 연락을 했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공황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적부심을 한 게 조금 이해가 되네요. 저는 법률적으로 이게 납득이 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많은 그 박변 같이 이런 전문 변호사들이 하지 말라고 그랬겠죠. 근데 그 저녁에 혼자 앉아서 인사 보면 도저히 못 있겠다. 여기 그럼요. 뭐지? 네. 뭐라도 해봐야지. 그 적부심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공간이 3평인데요. 예. 그 공간에서 혼자 있으면 사실은 네.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아무리 오죠. 그래도. 오죠. 자, 하여튼 뭐 지금 윤석열 상태도 그렇지만 특히 지금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 모습들을 우리 많은 국민들이 봤었고 또 1차 때는 좀 그랬지만 2차 때는 체포 집행이 잘 됐다는 평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돌이 없이 끝나는 거 이게 다행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베프님? 원래 이래야 되죠. 이래 돼야 되겠죠. 원래 이래야 되는데 여기 속에 숨겨진 얘기는 경찰이 그냥 허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심리전이라든가 밑 작업을 많이 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은 경호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도 경찰 했던 분들도 그럼요. 있고 당연히 인적으로도 연결이 돼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아시다시피 경찰은 여러 가지 대규모 작전을 할 때는요. 미리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합니다. 아하. 흔히 말하는 그걸 심리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설득을 하죠. 이렇게 했을 때 너는 나서지 마라. 불이익한다. 내가 가서 너를 체포해야 되겠니?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은 사실은 인간이고 관리가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밑작업을 최소한 3, 4일 동안 합니다. 했을 것이다. 그거를 이제 경찰에 굉장히 다양한 정보경찰 자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뭐 소위 말하는 그 마수대나 강수대 이런 사람들은요. 다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소요소에 압력을 넣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사무실에 안 나왔습니다. 휴가 내고.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 박정준이라는 사람은 이걸 너무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준의 입장과 흔히 말하는 유아파들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경호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공수처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작업을 안 한 거죠. 못 한 거죠. 1차 때는 이 부분이 좀 미흡했다는 거네요. 그런데 경찰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막 인력들 대거 동원한 것도 동원한 거지만 그 전에 심리전을 펼쳤던 거.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심리전. 이게 불법적인 게 아닙니다. 당연. 근데 제 눈에 띄었던 게 저희 생방송을 그때 당시 체포 영장 집행 과정 했었는데 차벽이 있었지 않습니까?
차벽이 있는 거를 사다리를 타고 경찰들이 올라갔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걱정을 좀 했어요. 저 차들은 어떻게 빼지 했는데 차가 싹 빠지더라고요. 쓱 빠지는. 알고 보니까 그게 차 키를 다 꽂고 갔다는 네, 거잖아요. 꽂고 거죠. 원래대로라면은 차 키를 가져가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길을 터준 거라고 봐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미리 이제 작업이 된 거죠. 그것도 해라. 근데 키는 꽂아놔라. 꽂아놔라. 네. 그러니까 어차피 꽂아놓건 넣건 니네들 책임 아니지 않느냐. 윗사람들을 체포하러 갈 텐데 니네들이 굳이 그 불이익 받을 필요 없다. 우리가 그거는 뭐 그러니까 쉽게 뺀 거죠. 사실은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특수 레카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면 레카차를 통해서 차를 드러내는 방식이었는데. 지게차, 레카차 다 준비되어 있는데 굳이 왜 세금 쓰냐? 설득하는 거죠. 차키 딱 꽂아놓고 운전해서 나오면 되는 거를 참. 굳이 충돌할 필요 없다 이거죠. 지금 좀 전에 말했는데 강경파하고 온건파, 유화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이제 보도됐으니까 박종준 처장은 전 처장이긴 한데 좀 온건파였고 이광우나 김성훈 같은 사람은 좀 강경파였는데 출신이 좀 다르죠. 그 쪽에 갈등은 계속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내부에서는 경호 공무원 출신들이 주로 김성훈 쪽에 있지만 사실은 경호 공무원들도 소위 말하는 늘공들입니다. 계속 대통령이 바뀌어도 어차피 거기 있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소위 말하는 무슨 라인 이런 사람들이 자기 어떤 공 때문에 이렇게 버틴 거죠. 사실은 박정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본부장들도 적당히 고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위에 계시는 뭐 여사님이나 아니 일부 뭔가 그런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경호관들을 사지로 내몬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총을 노출시켜서 시위한다. 누구한테 시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국민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 무력 시위라는 건 상상을 못하죠. 그렇죠. 아니 법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법 앞에 그런 무기를 들고 그런 말이 됩니까? 깡패죠. 그럼요. 조직폭력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경호처 직원들은 알았던 거고요. 알았죠. 또 말씀대로 우리 베프님 말씀대로 경찰 가족도 동원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심리전으로 했다라고. 뭐 당연히 그건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법의 명령에 따르면 되는 겁니다. 영장 집행에 따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무리하게 군 사병을 동원하고 뭐 하고 이런 바보짓을 이 강경파들이 주도하니까 공무원들이 그거 용납하겠습니까? 지금 따르죠. 공무원들이 안 따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다. 자, 그리고 체포 직전에 눈에 띄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계속 이건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런 보도가 더 많이 보더라고요. 뭐 먹는 거. 샌드위치 얘기를 하더라고요. 샌드위치. 이게 뭐 저는 뭐 대단한 건지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잡혀 1차 때는 막 거부했고 2차는 곧 이제 경호처가 길을 터줬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뭐 샌드위치 만들어 가지고 직접 건넸다 참모들한테. 이건 어떤 심리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보여주는데 최후의 만찬을 연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겁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식구다. 그래서 참 이 양반들이 너무 수준이 낮다. 이게 무슨 뭐 우리는 같은 식구 조폭이니까 같은 식구니까 이렇게 배신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뭐라거나 올가매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거를 이제 소위 일부 언론에서 굉장히 포장을. 그걸 뭐 또 멋있는 것처럼 되게 멋있어요. 뭘 샌드위치를 거기서 먹는 게 정상입니까? 거기에 정신 차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바깥에서 지금 조폭 잡고 일선 민생 치안을 해야 되는 1000명 넘는 형사들이 와서 그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요. 밖에. 그러면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나가서 형사들한테 미안하다. 수고한다. 여기까지 온 거 유감이다.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거지. 차라리 그렇죠. 그게 맞죠. 근데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자기 식구들만 챙겨서 이거네요. 이건 너무 유화적이고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너무 자기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자기애가 너무 강한 자기 방식.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분리불안 때문에 퇴행적이다. 그러니까 뭔가 떠나갈 것 같으니까
보통 애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애들이 이렇게 분리불안이 생기면 먹는 것부터 생기잖아요. 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곧 가야 되니까 네. 먹고 싶기도 하고 이런 그렇죠. 분리불안증이 이 샌드위치 통해서 발현된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퇴행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의연하고 당당하게 일부러라도 그래야 돼요. 당연하죠. 뭐, 마음적으로는 네. 상당히 불안하고 두렵고 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의연하게 행동해야죠. 뭐 샌드위치 먹고 이런 게 아니고. 앞에 나가서 형사들 앞에 네. 미안하다. 당신들 고생시켰다. 네. 그렇지만 나도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다. 이런 식으로 해야 해서 당당히 나가야지. 속으로는 막 떨리고 네. 해도. 그죠? 근데 뭐라고 했으면 거기 안에서. 네. 들어와. 네. 들어와서 뭐 얘기해. 막 하고. 샌드위치 같이 먹자 그러고. 그 뭐 하는 행동입니까? 그 또 마지막에 영상 같은 것도 보셨을 것 같은데 영상 메시지도 있어요. SNS. 그거를 준비된 게 아니라 네. 거기서 그냥 찍은 것 같아요. 찍었어요. 네. 아마 휴대전화로 찍었던 생각이 들고. 윤상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찍었다고 하는데 네. 모르겠어요. 뭐 경호관이 찍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너무나도 뭐라고 하나. 이건 국민들을 만약에 대국민 성명서를 낭독할 정도라고 하면은 네. 그게 아니라 공수처 앞에서 포토라인에서 얘기해야죠. 정상적으로.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 언론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소수의 자기 그러니까 너무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네. 직원 폰으로 이제 찍은 영상 메시지고 또 그 9,000자 분량의 6필 원고도 공개가 됐습니다. 당황하시지 않으셨어요? 밤새 일을 하셨다 그러는데 밤새 일을 하시게 봤습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보면 새벽부터 밤까지 정신없이 인데 일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일을 하셨나요? 일을 빼면 딱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 대통령인지도 모르고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망상에 빠져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술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일이다. 그러니까요. 그건 일이 아니죠. 일이 아니죠. 그건 자기의 그냥 이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이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게 그거죠. 마리오네트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계속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그렇게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 된 것 같고 그렇게 하니까 나는 되게 열심히 일한 대통령인데 왜 날 가지고 그래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리오네트 증후군 지난 시간에도 짚어주셨는데 문제는 누구 하나 이 사람을 직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할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없었죠. 아무도 오히려 김건희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을 가스라이팅 해버리고 그리고 그 되게 웃긴 장면이 벌어진 게 뭐냐면 바깥에서 울고 막 했던 나경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국회의원들도 그렇죠? 국민의힘. 근데 정작 관저로 부른 사람들은 박충건이라든가 윤석열 같은 사람들 뿐이에요. 윤상현 같은. 그리고 이용 전 의원도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정작 자기를 위해서 진짜 바깥에서 뭘 하는 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사람만 불러가고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 괴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인식이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현실을 왜곡돼서 받아들인다 그러고는 거기서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끝까지 자기의 메시지를 보고 이 메시지는 사실은 보면 국민한테 뭐 미안하다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메시지보다는 지지자들한테만 얘기하고 내 잘못 아니다. 그렇죠. 남이 잘못했다. 부정선거 있다. 뭐 계속 그 얘기만 반복하는 것 같아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설사 그걸 믿고 있다 하더라도 저런 편지를 저기 해가지고 한다는 게 어떤 사고방식, 어떤 심리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근데 왜 계속 뭘 남기려고 해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아니 이걸 남길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말씀드렸냐면 밖에 나가서 언론을 상대로 직접 얘기하면 돼요, 사실은. 그러면 이거 100장보다 낫죠. 알겠지만 공수처 그 앞에 포토라인까지 채워놨어요. 다 있었어요. 그냥 하게하면 돼요, 진짜. 하게하면 되는데 한 말씀하면 돼요. 그만큼 자신이 없고 바깥에 상대하기가 너무 힘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인의 장막을 스스로 친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 페르소나의 껍데기 속에 숨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런 상태가 나타난다. 편지나 이런 것만 자꾸 하려고 그러고 또 직접 얘기하는 건 두려워하고 그렇죠. 이런 스타일인데 이번에도 그 메시지에 보니까 부정선거 얘기는 또 있더라고요. 그놈 부정선거. 아니 본인이 대통령이 되신 게 부정선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럼 도민이 대통령 검찰총장 하실 때 그럼 그런 증거들이 있었나요? 없어요. 아니 그럼 본인이 부정선거 그럼 그 증거를 찾으시면 되지. 네. 굳이 왜 그 군경을 동원해서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하나에 다 꽂혀가지고 예.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터널 비전 속에 갇힌 거죠.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합니까?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을 안 하신 거죠.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니까. 그래서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니까 본인이 한 게 국정이라고 착각하시게 만든 거죠.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죠. 본인이 한 게 국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국정은 다른 누군가가 한 거잖아요. 아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엉망이 되고 그렇죠. 문제가 되고 사실은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출퇴근을 그렇게 제대로 안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됐거든요,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대통령을 출퇴근시키는 그 사람들 22경호대. 경찰들. 그러니까 지금 차로 이동시키는 게 22경호대거든요. 네. 거기 나온 무전이 나왔잖아요. 네. 오늘도 안 나왔다. 네. 뻥카라고 하더라고요. 뻥카. 그러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걸 열심히 한 거죠. 근데 열심히 했다고 그렇죠. 하는 거 보면 그거는 결국은 술 먹고 노는 거를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아주 남들하고 다른 어떤 인식에 그게 빠져 있다 이런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궁정에서 몇 사람 불러갖고 자기 얘기하고 그걸 통해서 하는 게 정치라고 착각을 하게 만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위험하죠. 그게 측근 정치고 그게 문고리 정치인데 그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본인이 수사했잖아요. 네, 본인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걸 이렇게 도전할 건데. 그러니까 나쁜 걸 배워가는 거죠.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 또 배포님 말씀드리니까 조금은 이제 알 것 같긴 한데 그 마리오네트 증후군이라든지 그 가스라이팅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알겠는데 어쨌든 간에 참 잘못된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좀 고통을 느끼는데 국민들께서 이 과정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을 다음 선거나 이런 데서는 정확히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선거 기간이 꽤 길잖아요.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옵니다. 토론도 하고 뭐 이 왕자 쓰고 나왔을 때 그때 이거를 우리가 2년 반이라는 세월, 3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국가가 정지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차제에 직접 토론 같은 경우도 활성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사실 뭐 미국의 토론이 너무 흙탕물이다라고 하지만 시간 제한 없이 직접적으로 막 공격하고 이 반박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야지 그 사람이 진 면목을 알 수 있는 건데 딱 제한된 것만 하니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니까 그 사람의 진면목을 몰라요. 근데 그 얘기들을 지금 이제 이 상황을 보고 거꾸로 그 상황들을 보면 다 나옵니다. 다 저 사람이 저 정도 깜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렇죠. 일반인보다 훨씬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장도 하면 안 될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국민들이 명확히 이제 좀 기억하시고 다음에는 그렇게 평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요것도 한번 짚어보죠. 지금 홍준표 시장이 뭐 얘기인데 현지 대통령 체포가 마치 남미의 어떤 나라 같다라고 SNS 글 올렸던데 그건 남미에 대한 모욕입니다. 저는 이것도 좀 확인하고 부적절합니다. 남미 국가들이 다 보진 않겠지만 중남미 국가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중남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최근에? 물론 없었던 것 같은데. 한 30년 전에 있었죠. 있었습니까? 30년 전에 왜냐하면 거기도 쿠데타가 사실은 있으니까. 30년 전에 군부 엘리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쿠데타를 해서 대통령도 되고 뭐 하면서 그 과정에서 사실은 과거 청산 작업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고 브라질이라든가 남미의 주요 국가들도 그걸 개혁을 해서 그런 걸로 많이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같은 사람들은
남미의 20년, 30년 전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나? 말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들도 우리의 우방이고 그들이 어떤 시스템에 대한 어떤 걸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 남미 봐라, 뭐 깡패 조폭들이 있는 막 하면은 본인이 일개 필부가 아니에요. 시장입니다. 시장이나 된 주요한 정치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정확히 그러면. 누가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마두로 대통령과 말하자면 뭐 어떤 나라에 뭐 그런 구체적인 예를 들 때 차라리 자신이 없으면 분명히 30년 40년 전에 저기 남미의 군부 지도자들이 쿠데타를 통해서 과거 청산 작업에서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부패에 연루돼 갖고 체포된 경우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또 많이 변했고 남미도 역시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를 추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폄훼하면 안 됩니다. 폄훼해서는 절대 안 되고 일반인도 그런 글을 안 쓰고 하지만 대구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양반은 죄송합니다. 그분은 너무 이미지 정치라든가 자기 정치적 이익에 갇혀갖고 그런 분들이 되게 단순하게 봐서 상대방을 너무 얕잡아 보고 공격하고 그래서 자기 정치적 이득을 받는 방식이에요. 지금 이거가 사실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이거 하려고 비유하려고 알지 못한 옛날 얘기를 하면서 남미가 잘못된 것처럼 폄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근거도 없는 거고 사실은. 물론 지금 말씀드린 뭐 일부의 나라들이 그런 게 있어. 근데 남미가 큰 대륙이고 그중에 일부가 안 그렇습니까? 남미의 나라가 한 20-30개국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구체적인 걸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대한민국 정치가 후져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뭐 하여튼 심리적 부분 이런 부분 경호처라든지 지금 윤석열 또 홍준표 시장 얘기까지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